여러분 거기 자 332페이지에 그 지적정리 통지 및 등기 촉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적정리 통지 및 등기 촉탁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그 지적정리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지적정리가 시험 문제 한 2문제 정도 나옵니다. 어떤 때는 한 3문제 나올 때도 있는데 대부분 2문제인데 그 소유자 정리하고 등록상 정정 있죠. 그 다음에 등기 촉탁하고 그 지적정리의 통지액인데 그 지적정리 통지가 작년만 안 나오고 그 전까지 계속 뭐예요? 한 4년 동안 계속 나왔어요. 계속 나와갖고 자 이게 그 5년째 나올 건가 말 건가 했는데 작년에 한번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그것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날짜만 외우면 되니까 뭐 고민할 건 없으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의의는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에 뭐 하거나 등록하거나 중요한 건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하면은 그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건 본인이 알고 계세요. 본인이 알고 계시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이거. 통지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모르니까 통지해 주는 거예요. 소관청이 뭐 한 다음에, 집권을 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뭐 하거나 등록하거나 공부에 복구 말소 촉탁할 때는 당의 소유자한테 뭐 한다, 이거. 통지한다. 써있죠? 그래서 여기 쌍갈 1번 지적공부의 통지 대상 그래서 1번에 그런 써 있죠? 자, 줄쳐놓으세요. 줄쳐놓으세요, 여기.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의 뭐가 없어서 신청이 없었어. 그 신청이 없어서 나오죠? 없어서 토지 이동을 할 때는 써있죠? 직권 조사에서 자 정리할 때는 보내준다는 얘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얘기 지금. 만약에 어디에 자 지금 뭐예요? 자 지금 물론 토지가 하나 있고 자 지금 대장이 있습니다. 자 대장의 소유권자가 누굽니다? 갑입니다. 땅은 뭐예요? 답이고 면적은 500이고 그 다음에 자 지번은 100이고 충청도에 있습니다. 자 등기부도 물론 있어요. 등기부도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갑구가 있고 뭐가 있어 있고 울구가 있다는 얘기죠. 자 소유권자가 여기도 물론 갑이다. 소유권부자는 갑이다. 갑이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소유권자가 뭐예요? 자기 땅 답에다가 집 짓습니다. 집을 짓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집을 진 다음에 세금을 뭐로 내고 싶어요? 자 이렇게 세금을 자 대로인데 이거 답으로 내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청 안 한다는 얘기예요. 답으로 내려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지 소유자 소관청에서 뭐예요 이거 세금을 대로 가야 되니까 요 답을 뭐로 했다는 얘기예요. 대로 했죠? 아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한 다음에 이제 대로 고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로 고쳤으면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자기 공부에 대로 고쳤는지 몰라요.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자, 뭐 한 다음에 지적을 정리한 다음에 뭐예요? 지적 정리 있죠? 지적을 뭐 한 다음에 지적 정리 후에 이렇게 지적 정리 후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통지를 한다. 보자, 통지. 통지하게 되면 대상이 아닌 거 만약에 뭐 시험 문제 대상인 것보다는 대상 아닌 거 하게 되면 기본적인 뭐예요? 답으로 우리가 나왔던 게 뭐냐면 일단 뭐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뭐예요? 자 토지 소유자가 뭐 한다는 얘기?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 뭐예요? 지목 변경 분할 이 토지 이동을 뭐 하는 경우예요? 토지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다. 신청하는 경우는 이것은 무슨 사유가 안 돼요? 본인이 신청했으니까 본인이 알고 있어. 그게 뭐예요? 통지 사항이 아니다는 얘기. 그다음에 이런 게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아닌 것에서 뭐예요? 등기 완료 통지에야. 자, 이 등기 관서의 등기 완료, 등기필 통지서 있죠? 등기 완료 통지에 의한. 자, 소유자 정리 있죠? 소유자 정리. 소유자를 뭐 하는 것은, 정리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자, 이건 토지 표시가, 이렇게 토지 표시가 바뀐 거에 대해서 통지하는 것이지, 이 소유자를 정리하는 거. 이렇게, 자,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 라고 보내온 거에 대해서 소유권이 바뀐 거 있죠? 이런 소유자 정리는 통지 대상에 항상 뭐예요? 지적을 정리한 다음에 통지하는 것은 뭐예요? 이 통지하는 것은 뭐에 대해 통지라고? 토지 표시가 뭐예요? 토지 표시가 뭐에 된 거서 토지 표시가 달라진 거 있죠? 달라진 거. 이거에 대해서만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만 통지하지 그 소유자 정리는 통지사항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통지 절차 나오죠? 통지 시기가 중요해요. 시험 문제 계속 뭐가 나왔어요? 이거 통지 시기가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통지 시기인데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등기부가 있다는 것은 이 등기부 표제부를 뭐로 고쳐야 돼 이거? 답을 대로 고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 자 기억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예요.
자, 변경된 토지 표시에 대한 뭐가 이런 토지 표시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의 자, 토지 표시에 대해서 토지 표시에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변경 등기가 뭐 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다. 필요한 경우. 자, 이렇게 필요한 경우다. 토지 표시에 필요한 경우다. 그 토지 표시에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등기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무슨 얘기야? 그 등기 완료.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로 이제 촉탁을 하고 이렇게 대로 고치라고 뭐 하고 이거 촉탁을 하고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이제 뭐가 보내와야 되는지 등기가 완료됐던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자 이렇게 통지서를 누가 통지서를 뭐예요? 소관청이 자 우리 시험 문제 등기소에서 접수했다 그러면 틀려요. 누가 소관청이 뭐 한 날부터 소관청이 접수한 날부터 이게 접수한 날부터 이 접수 이게 며칠이라는 게 이게 10월이다. 10월. 이게 접수 10월. 접수 10월. 자, 그다음에 그 이유는 뭐예요? 자, 토지 표시에 대한 변경 등기가 뭐예요?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변경 등기가 뭐예요?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필요하지 아니하다. 필요하지 않는 경우다. 그럼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뭐예요? 등기부가 없다는 얘기죠? 등기부 없으면 지적공부에 이 지적공부 대장만 있으니까 그 지적공부에 뭐 한 날부터 자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이게 지적공부에 뭐 한 날부터 등록한 날 등록한 날이죠? 등록한 날부터 이게 며칠이에요 이게 7일입니다. 자 절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뭐 해줘야 돼요?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안 하면 절대 풀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 암기를 꼭 해서 기억해 주자. 자, 이거는 뭐 등록이니까 며칠이라고 이거 등록. 이게 7일이에요. 뭐 7일. 자, 외우자. 그다음에 그 이번에 통지받을 주소 거소를 알 수 없을 때는 자,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 공부. 자, 출처대 거기. 해당 시군구 공부해요. 시군 공부. 그러면 공부라고 하는 건 신문이니까 자, 거기 통지받을 자의 주소 거소를 모른다. 이렇게 주소. 주소 뭐예요? 거소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 자, 그 지적자 뭐예요? 그 해당 시군구 있죠? 시군구 해당 시군구 뭐예요? 공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군구 공보 이 공법이니까 자 공보니까 신문이에요. 자 지방자치자 신문 있죠? 시군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 인터넷 뭐라고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피에 자 뭐함으로써 홈피에 뭐예요? 홈피에 공고함으로써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알 수 없을 때는 통제하지 못한다면 시군공부.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여기 시군구라 그랬죠? 시도 나오면 틀려요. 이제 여기 공짜니까 기억이니까 뭐예요? 그 시구가 공부니까 기억이 공부. 자, 시군구 나와야 돼요. 시도 나오면 틀린다 이렇게 그렇게 보자. 그래서 7일 뭐예요? 시험 문제 계속 답으로 연방으로 재작년 있죠? 재작년 재후전 그 전년도에 계속 7일 시험 문제 나왔어요. 15일 잘 보시고. 하여튼 통지 대상이 아닌 거 뭐예요? 완료 통지 절대 이 통지는 뭐에 관한 사항이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만 달라졌을 때 하는 것이지 소유자 정리는 뭐예요? 절대 통지사항이 아니니까 잘 이해해 주자. 자, 그다음에 등기 촉탁이에요.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등기 촉탁이라는 것은 무슨 등기를 촉탁하냐 이게 등기를 촉탁하는 거니까 무슨 등기? 그게 바로 뭐예요? 부동산 표제부 바뀌었다. 부동산 뭐예요? 무슨 등기를 표시 변경 등기 하나. 이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의 표시 변경을 뭐 하는 거니까? 촉탁하는 거니까 표제부 고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촉탁 사유가 아닌 게 시험 문제 나와요. 아닌 게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죠. 아닌 게 시험 문제 나오는데 아닌 게 시험 문제가 세 개예요. 하나는 대표적인 답이 신규등록이에요. 신규등록. 왜 신규등록은 등기부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 등기부가 없다. 대장을 처음 만드는 거지 등기부가 없으니까 무슨 사이가 고칠 게 없어요. 촉탁 사이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사항이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뀐 겁니다.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에요. 행정구역 명칭 아까 그랬죠? 군자동이 자군동으로 바뀌면 본인들이 알아서 해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거기 자 333페이지에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 나오죠? 그랬을 때 거기 6번에 보면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부여할 때 써있죠? 그러면
세로의 지번이 바뀌면 그건 촉탁을 해요. 근데 지번이 바뀌는 게 아니라 자체 몸 아니고 행정구역이 명칭이 바뀐 것은 그냥 각자 알아서 해요.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소관청은 누가 소관청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무슨 사유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촉탁 사유가 아니다. 그 얘기 지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는 아까 거기 지적정리의 통지에서 봤지만 뭐예요? 등기소에서 등기완료 통지를 보내오죠? 등기완료 통지에 대한 그 소유자 정리예요.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 그 촉탁에 필요한 경우 중에 그 1번에 뭐예요? 뭘 제외된다고? 신규 등록은 제외된다고 써있죠? 그래서 여기 자, 어디 등기소에서 보내는 등기 완료 있죠? 등기필 통지서, 등기 완료 통지서. 자, 이렇게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필 통지서, 등기필 통지서에 의한 등기 완료 통지서에 의한 자, 등기 통지서에 의한 무슨 정리? 소유자 정리. 이것은 뭐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소유자 정리를 하는 것은 무슨 사유가 아니다? 촉탁 사유가 아니죠. 촉탁은 표제부 고치라고.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이 항상 토지 표시 고치라 그러지. 이 소유자 정리한 것은 뭐예요? 촉탁 사유가 아니니까. 하여튼 대표적인 답이 신규 등록이니까 답으로 잘 나왔다니까. 아닌 거 꼭 뭐예요? 기억해 두자. 자, 절차 참고로 하시고 넘기세요. 자, 넘겨보시면 자, 거기 시험 문제, 저 문제 334페이지 문제가 이제 틀린 거랬는데 자, 보세요. 거기 1번에 지적소관청은 자, 분할 합병에 따른 사유로 토지 표시에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뭐예요? 등기관 소청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소관청이 등록전에서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필요할 경우에 등기관세 접수한 날부터 10월이 아니라 소관청이 접수한 날이에요. 소관청이. 그래서 틀린 것이고 3번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정리할 때 이동에 있을 때는 토지 이동 결의서 작성한다 그랬고 자, 거기 4번은 뭐예요? 등록 7일 했죠? 등록 7일이고 5번은 뭐예요? 시군구 공부라 그랬죠? 시군구 공부. 그게 맞아요. 그게 맞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어디에 그 338페이지에 그 25회 때 문제입니다. 거기 자, 7번, 8번 보세요. 7번 보세요. 7번. 7번 보시면 23회 때 문제죠? 뭐라고 써있어요? 다음은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할 시기가 하는 내용이 틀린 거랬죠? 그래서 1번,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 그랬죠? 지적공부에 등록, 이게 7일이죠? 그 기억이 7일이에요. 1번뿐이 없어요. 그게 몇 회예요? 23회예요. 7일, 15일, 23회. 자, 이와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예요? 날짜가 일단, 어디에서, 시험 문제에서 뭐예요? 객관식 문제, 우리가 공법 같은 게 객관식 문제는 항상 날짜가 일단 우선해요. 날짜를 딱 먼저 보고, 날짜가 뭐하지 않으면 이제, 날짜가 맞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는 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날짜가 안 맞으면 내용을 보더라도, 일단 뭐부터 먼저 보라는 얘기예요. 일단, 날짜부터 먼저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린 거 그랬는데, 거기 보면, 일단 뭐 1번 날짜가 안 나오죠? 일단 날짜 나오는 것도 보면 돼요. 날짜 나오는 게 몇 번인데. 2번하고 뭐예요? 그 4번을 먼저 본다. 2번에 이제 봐갖고 뭐예요? 거기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지적정리 통지는 소관청에 직권으로 등록한 날부터 등록 뭐예요? 등록 7일날 했죠? 그게 10일이에요. 그게 400이니까. 이 작년, 재작년 문제입니다. 이와 이렇게 보다시피 항상 뭐가 중요해요, 이거. 날짜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안 나오면 이제 뭐예요? 안 나오면 뭘 보자는 얘기니까. 그 내용을 보는 거였지.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지번 변경, 반지 축척, 반지 지번 변경. 누구? 시도지사, 대도지 승인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 거기, 그 소관청은 전별부에 멸실되거나 훼손될 때 복구 등록할 경우에 소관청에 통지해주고. 그 다음에 4번은 당연히 15일이고. 자, 그 다음에 소관청이 직권으로 바꿨을 때는 통지해준다 그랬죠? 자, 하여튼 그래서, 자, 2번이 뭐예요? 2번이 7이었고. 그 다음에, 자, 물론 거기 339페이지에 거기 촉탁 대상이 아닌 곳에서 11번 같은 문제는 그 신규 등록이 답이라 했죠? 23회 때 얼마 안 됐어요. 신규 답이니까. 그렇게 보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41페이지에 뭐예요? 지적 측량입니다. 자, 그럼 지적 측량은 우리가 시험 문제, 측량이 또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합니다. 몇 문제가 보통 뭐예요? 많게는 세 문제까지 등장해요. 그 세 문제까지 등장하니까 측량에 대해서 또 이제 한번 잘 이해해보자. 그리고 측량도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만 나와요. 나오는 부분만 나오니까 그 나오는 부분을 잘 보자는 게. 그럼 일단 측량은 자, 왜 측량하느냐? 지적 측량을 왜 하느냐 하는 게. 자, 뭐에 대해서 보자는 게. 측량에 대해서 보자. 측량에 대해서. 도대체 측량을 왜 하느냐 하는 게. 그러면 일단 지적 측량은 이렇게 뭐예요? 지적
지적 측량을 왜 하느냐 하게 되면, 자, 우리가 뭐예요? 지금까지 배운 게 뭐가 있어요? 소재, 그 다음에 지번, 그 다음에 지목, 면적, 경계, 뭐가 있어? 경계, 좌표가 있다. 좌표 있다. 자,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인데, 이렇게 소재, 지번, 지목은 뭐예요? 뭐하고 상관없어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측량하고. 자, 소재, 뭐, 국가가, 예컨대 뭐예요? 서울특별시,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광진구, 군자동, 백번지. 이렇게 국가가 정하는 거는 뭐예요? 이건 측량해서 정하는 건 아니다. 아무 상관없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여기다 하나 뭘 집어넣으면? 합병을 한번 집어넣어보자, 합병. 합병 집으면, 합병은 뭐예요? 합병은, 자, 토지를 두 개를 합하는 거 있죠? 그건 뭐하고 상관없다 했어, 이거. 측량하는 거 상관없다 했죠? 그래서 요렇게 뭐예요? 소재가 바뀌든 지번이 변경하든 지목이 바뀌든 합병하든 이것은 뭐와 아무 상관없는 거지, 지금. 측량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면적은 뭐예요? 면적은 뭐 하지 않으면, 측량하지 않으면 어디에다가, 이건 뭐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장에 등록을 안 해요. 자, 등록을 못 해요. 그 다음에 경계는 어디에다가, 이 도면에 측량하지 않으면 뭐예요? 자, 경계점을 표시하지 않으면, 자, 직선이라고 하는 경계점과 경계점을 연결하는 직선 있죠? 그 직선이라고 하는 뭐예요? 경계라고 하는 것을 등록시킬 수가 없어요. 측량하지 않으면.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좌표는 뭐예요? 좌표는 자, 어디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죠? 이렇게 경계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습니다. 좌표 등록부가 있어요. 등록부 있다.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뭘 못해요, 이거? 등록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면적 경계 좌표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뭐 하거나? 지적 공부에. 이렇게 지적 공부에 뭐 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하거나. 뭐 하기 위해서? 복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원. 경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 이게 바로 지적 측량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어디에?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뭐예요? 토지에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다툼이 있죠? 내 거다, 네 거다 다툼 있으면 경계를 보관하는 게 진짜 측량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 지적 측량에 대해서 등록하거나 자, 보관하는 건데 그래서 시험 문제 거의 국어 문제가 옛날에 한번 나왔어요. 국어 문제가 나왔다는 게 뭐냐면 자, 건설공사 시공을 위한 건설 공사 뭘 위한 공사 시공을 위한 뭐예요? 주요 지형 측량입니다. 주형을 뭐 한다? 주요 지형을 측량한다. 주요 측량.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시험 문제 답이었어요. 측량할 필요가 없는 거. 그럼 뭐냐면 건설공사 시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할 때 등록하기 위해서 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하기 위해서 이래서 뭐예요? 측량하는 것이지. 자, 건설공사 시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거의 국어 문제였습니다. 그거 한번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그 측량의 목적은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공부에 뭐하거나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어디에다가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측량을 말하며 지도학적 측량 및 제조사가 이제 포함된다. 지도학적 측량은 이따 뒤에서 보겠지만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측량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고 넘기세요. 자, 측량의 대상 얘기인데 줄이나 쳐보자니까 측량의 대상 중에서 뭐 다른 건지 안 나오더라도 자, 용어적인 문제가 나온 게 이제 거기 10번입니다. 10번을 보시면 줄 치세요.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자, 하여튼 개발 사업 나오죠, 뒤에. 택지 개발이든 도시개발이든 하여튼 개발 사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면 다 이런 측량은 뭐 한다? 지적확정 측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12번에 경계점을 지상에 뭐 하는 거 이거? 보고할 목적으로 하는 거 이게 경계복원 측량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13번 뭐라고 나와요 이거? 지상 건축물 등에 대한 현재 상황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현황 측량인데 그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 말은 자, 우리가 현황도를 보게 되면 어디에 이렇게 현황 도면을 보게 되면 그 숲빛이 토지가 있고 자, 건물의 바닥 위치 있죠? 요렇게 바닥 요런 식으로 아니면 뭐예요? 건물이 이런 식으로 위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바닥 위치를 표시하는 게 그게 바로 현황 측량이에요. 그러면 자, 지적도나 임야도 경기에 대비해서 어디에 이 지표면상 위에 있는 뭐예요? 이 건물의 자, 건물의 위치 있죠? 바닥 위치. 이 위치를 표현하는 게 이게 현황 측량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의 현황이란 단어가 등장하면 현황 측량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기와 모에서 대비해서 표시하는 거 있죠? 그게 현황이다. 현황 측량이 뭐냐 물어보게 되면 건축물의 현재 상황이다라고 그 내용이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기억이 딱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측량 대상이 아닌 거 측량 대상 측량을 뭐예요? 측량을 하는 뭐예요? 하는 자 뭐예요? 지적 측량 지적에 포함이 되는데 거기서 뭐예요? 측량할 자체 대상이 아닌 거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합병과 공부의 제작성 나오죠? 뭐 지금 제작성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뭐하고 이거 자 측량 대상 아닌 거 대상 아닌 거 보자. 이 대상 아닌 거 보시면 이 대상 아닌 게 뭐가 있다 그랬어 이거 합병.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 변경, 지번 변경 있죠? 일단 합병하고 뭐는 이거 지목 변경은 절대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자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 대상이 아닌 건 봐두셔야 되겠죠? 측량 대상이 아닌 건 뭔가 보자는 거예요. 자, 측량 대상이 아닌 거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꼭 봐두시고 이해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거기 측량 자체, 아예 지적 측량 자체가 아닌 거. 지금 뭐예요? 법이 공간정보 우침이 관리에 관한 법률이죠? 관리에 관한 법이니까 아예 뭐가 아닌 거. 아예 측량이 아닌 게 있다. 측량 자체가 아닌 거. 그래서 우리가 기본 측량은 자,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토지에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랬죠?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것이고 공공측량은 공공이니까 국가지방체가 시행하는 거예요. 수로 측량은 수심, 바다의 해양 측량이고, 일반 측량은, 그 지적 측량 외의 측량이 다 일반 측량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공공 측량의 공공점이라든가, 위성점이라든가, 이건 지적점하고 상관없어요. 지적 측량의 기준점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예 측량 자체가 아닌 거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측량 대상이 아닌 거 시험 문제 나올 때 원래 합병이 나와야 되는데, 그 3번이 왜 답으로 나냐면, 그 연속지역제는 여기 해설에 나오지만 측량하지 아니에요. 측량과 아무 관계 없어요. 측량하지 않고, 측량하지 않고 전산에 된 지역도 임야도의 파일을 이용해서 도면상 경계를 연결해서 작성한 도면이기 때문에 이건 측량 상관없기 때문에 그 한번 그렇게 용어가 답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측량의 구분입니다. 자, 뭘 보게 되면 측량의 구분을 보면 측량의 구분은 측량은 뭐하고 뭐를 나눈다? 자, 당연히 뭐예요? 기초 측량과. 자, 이렇게 기초 측량과 무엇을 나눠요? 세부 측량. 이렇게 세부 측량으로 구분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초 측량과 뭐예요? 세부 측량으로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을 구분하는데 기초 측량은 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기준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기준점을 만들기 위한 측량이에요. 그 기준점은 뭐가 있냐면 세 개 있어요. 뭐라고? 지적 뭐예요? 삼각 측량에는 지적 삼각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어요.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습니다. 보조점이 있다. 그 다음에 지적 도근점이 있어요. 도시 지역에 설치하는 지적 도근점이 있습니다. 이해보자. 그러면 이제 이 삼각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우리 땅덩어리 있죠?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있는데 물론 뭐예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어디 여기 이제 그 유럽 있죠? 유럽 일단 영국이 있고 여기 이제 핀란드라든가 노르웨이든가 이렇게 있죠? 이게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포르투갈 이렇게 쭉 있어갖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 갖고 우리나라가 있고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미국하고 아메리카 있고 쪽발이놈 있고 오세아니아도 있죠? 그러면 요선이 있죠? 요선이 이제 요게 이제 38도. 이게 바로 이제 이게 영국 그린치 천문대. 이게 이제 경선. 이게 0도부터 이렇게 쭉 이게 경선 있잖아요, 경선. 이게 바로 위선이라는 얘기죠, 위선. 이게 위선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만약에 있다면 일단 그럼 뭘 기준으로 해서 이거 38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서부 원점이 125도예요. 중부 원점이 127도고 그다음에 129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5도, 127도, 129도 이렇게 서부, 중부, 동부원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게 중부원점이 대표적인 원점이면 뭐가 지나가는 거지 이렇게 위성과 경선이 지나갑니다. 그 위성과 경선이 지나갈 때 이런 식으로 지나갈 때 위성과 경선이 만나는 이 점에다가 이 산에다가는 돌 모양으로 이렇게 뭘 설치해요 이거. 이 기준점 삼각점을 설치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삼각점을 설치한다. 그 삼각점이 설치가 됐으면 이 삼각점에서 이 일대, 이걸 기준으로 해갖고, 자, 일단 뭐예요? 자, 경계점을 표시하고 이렇게 임야도 이 도면을 작성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자, 이 삼각점이 이 점간거리가 보통 2km에서, 요 점하고 요 점의 삼각점 길이가 보통 2km에서, 얼마예요, 이거? 5km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임야도를 보면, 임야도가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임야도를 보게 되면, 임야도는, 지족도는 40과 30으로 그립니다. 근데 임야도는 얼마로? 임야도는 뭐예요? 50과 50, 자, 50m하고, 50cm죠? 50cm하고 뭐예요? 40cm로 그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자, 축척이 얼마로 그린다 했으니까, 6천분의 1로 주로 많이 그리니까, 이 실제 거리가 얼마인가 보게 되면, 5, 6 얼마? 30이에요. 30이면, 공이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공이 하나, 둘, 셋, 네 개다. 공이 하나, 둘, 셋 개, 네 개면 뭐예요? 당연히 30만 cm니까. 요렇게 나가게 되면 3,000m입니다. 자, 요렇게 끊어보면 뭐예요? 3km입니다. 3km. 그러면 당연히 요 점간거리가 만약에 뭐예요? 이 점간거리가 이 점에서 이 점간거리가 만약에 3km라면 이게 점간거리가 5km짜리는 중간에 뭐예요? 중간에 임야도 작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 그대로 뭐예요? 요 중간에 거리 사이가 5km라면 중간에 뭘 찍자는 얘기니까 보조점을 찍어야 된다. 그 얘기 지금. 그 내용을 한번 이해해보자. 그래서 이 뭐예요?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국 관광국에 깔려있는데 도건점은 뭐냐면 도자 들어가니까 이게 도자 들어가죠? 이건 도시지역이에요. 왜? 이런 돌 모양의 삼각점을 어디에 깔아놓으면 자, 도시에 만약에 깔아놓는다 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자, 전철역이나 어디 앞에 이렇게 그 돌로 하면 이 술 먹으신 분은 술 드신 분 있죠? 자기는 그냥 천천히 걸어가는데 돌이 올라와서 내 머리를 뜯겠다 그래요. 그죠? 그런 분이 많잖아요. 자기는 그냥 걸어가는데 돌이 올라와서 자기가 넘어진 줄 모르고 돌이 올라온다 그런다는 얘기예요. 또 그러면 이제 다치고 나면 이제 어디 가서 집에 가서 이제 뭐예요? 자기 깨진 부분 있죠? 깨진 부분을 이제 어디 화장실에 가서 이제 거울 보고 자기가 이제 데일밴드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고 일어나서 보면 이제 어제 이제 넘어진 생각나고 뭐예요? 그 얼굴이 까져갖고 그 자기 이제 화장실 가서 자기 데일밴드 제대로 붙였나 이렇게 딱 보게 되면 데일밴드를 어디에 그 거울에다 붙여놓고 그냥 자는 분도 계세요. 하여튼 그래서 절대 안전사고가 문제가 되니까 어느 이 도시 지역에서는 뭐예요? 이렇게 원반 모양으로 지적 뭐라고 이거 지적 도근점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뭐예요? 서울특별시면 서울특별시고 자 그 경기도면 경기도고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게 주변에 있어야지만이 도시 지역에는 뭐예요? 자 무엇을 세부 측량이 그런 얘기예요. 뭘 작성하느냐? 지적도. 그 지적도를 작성하거나 뭘 작성하고 임야도를 작성하거나 아니 뭐 일필질 기준에서 뭐에 따른 신규등록 등록전화 뭐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따른 뭐 한다는 게 이동에 따른 측량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기초 측량의 자 여기 344페이지 기초 측량의 구분에서 기초 측량의 구분 나오죠.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딱 기준점이 세 글자니까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그래서 삼각점, 보존점, 도근점을 설치 또는 세부 측량에서 필요할 경우에 삼각, 보조 뭐예요? 도근 측량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기초 측량 대상은 신경 쓸 거 없고 다만 거기 345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기적 기준점 측량의 절차에 관해서 순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답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의미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자 이런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뭐예요?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뭘 수립한다고? 계획을 수립해 계획 수립한다. 자 그 다음에 계획 수립한 다음에 자 그 답사를 가요. 현지 답사. 그게 설치할 때가 어딘가 뭘 한다고? 답사를 갑니다. 준비하고 뭐예요? 답사 갑니다. 그래서 거기 자 준비 및 현지 답사 가죠? 준비 및 뭐 한다는 얘기예요? 현지 답사를 갑니다. 답사 간다. 자 그 다음에 답사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 선점 및 조폐. 다른 게 이제 보자고 선점 및 조폐. 이게 이제 선점. 이거면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 선점 및 조폐 때문에 그래 조폐. 자 이걸 한번 이해해보자. 선점 및 조폐. 그럼 일단 뭐가 먼저냐 하게 되면 일단 선점이 자 일단 설명을 들으시고 이제 설명을 듣고 나서 외우면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선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뭐 전철을 타다 보게 되면 일단 뭐예요 나이가 한 50대 되신 주부님은 이제 앉아야 되니까 불편해요. 한 시간에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딱 타자마자 뭐예요? 가방을 자리에 던집니다. 자, 그래서 버스 타도 그러죠. 먼저 가방을 놓고 나서 남들은 교통카드를 대고 올라가는데 이분은 먼저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나서 교통카드 됩니다. 그런 게 하나의 생활의 요령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가방 던지고 나서 앉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예요? 선점하는 거예요. 미리 자리를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준점을 뭐 하기 위해서 이거 설치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지역에 설치한가 뭐예요? 일단 자리를 잡아놓죠? 그 다음에 자리 잡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냥 가면 까먹어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뭐 해줘야 돼? 이거 조표라고 하는 것은 이 말뚝 박아놓고 자, 뭐라고 빨간 깃발 이렇게 쳐놓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여기다 뭐 하기 위해서 자,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여튼 그래서 자, 뭐 다음에 계획, 준비, 답사 다음에 선정과 조표, 선정.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시옷이 뭐예요? 지읒보다 먼저다. 기억, 니은 할 때 보면 뭐가 먼저예요, 이거. 시옷이 먼저니까. 그렇게 일단 연상해 두시면 돼요. 그거 한번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세부측량은 보시면 뭐라고? 세부측량은 기준점 또는 경계점을 뭐해서 기초로 해서. 그 지적도 임야들 작성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일필제마다 뭐예요? 중심으로 뭐 하는 거 이거? 측량한다 써 있죠? 측량한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세부 측량은 뭘 기초로 해서 이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자, 도면 작성하거나 뭐예요? 뭐마다 토지동, 신규등록, 등록자는 이렇게 위에 동그라미 2번 밑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이 뭐예요? 그게 세부 측량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346페이지에 뭐예요? 자, 지적 측량의 방법 있죠? 그 측량의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측량하게 되면 자, 이게 방법입니다. 측량 방법하게 되면 측량이 치읓이죠? 측량할 때 치읓이죠? 7가지입니다. 개수로 세부. 자, 밑도는 그런 말 생각하지 마시고 몇 개 있다는 게 7가지가 있다라고 봐두시면 7가지. 그 7가지가 뭔데? 평판, 전자평판 하나, 둘. 경위 셋, 그 다음에 전파기, 광파기. 자, 그 다음에 거기 또는 생각하지 말고 평판, 전자평판, 경위, 그죠? 경위. 자, 그래서 거기 경위. 그 다음에 정파기 넷, 자, 광파기 5, 사진 6, 위성 7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7가지가 나와야지 만약에 7가지 나오지 않고 만약에 수준 측량 같은 거 있죠? 자, 이런 수준 측량이 등장하게 되면 이 수준 측량은 자, 이건 뭐예요? 레벨 측량이라 해서 이건 뭐예요? 일반 측량이지 절대 뭐가 아니에요, 이거. 지적 측량 아닙니다. 이렇게 딱 개수 세어봐서 몇 가지만. 자, 7가지만 생각하자. 그러면 거기 엘리데이트, 평판에 엘리데이트 사용하는 거고, 디토레이트. 자, 우리가 뭐예요? 엘리데이트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옛날에 보게 되면 뭐가 이렇게 뭐예요? 평판을 깔아놓습니다. 이 평판 깔아놓고, 자, 이 뭐예요? 이렇게 엘리데이트라고 이렇게 디귿자 모양의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기사가 뭘 하는 거예요, 지금? 기사가 이렇게, 자, 보고 있고. 그죠? 꼭 김씨 아저씨가 뭐예요? 김씨 아저씨가.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볼때 들고 서 있으면, 자, 김씨 부르고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이분이 또 뭐예요? 이분이 기가 얻어서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오고, 왔다 갔다 해갖고, 이거. 옛날에 일본 놈들이, 워낙 산에다 안 오라고 임에도 작성하고 막 그래서 개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오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평판인데 이거 지금 안 써요. 근데 거기 전자평평은 컴퓨터하고 연결된 거고 그 다음에 디오데이드, 세오라이트, 디오레이드 말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 레이저 쏴서 레이저가 반사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전파 쏴서 하는 거고 4번은.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돼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만 그 7가지가 아닌 이런 단어 들어가면 틀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그 347페이지에 거기 뭐예요? 거기 지적 측량에 대한 여러분 거기 참고로 여기 6번 위성 측량 있죠? 우리가 위성 측량은 쓰긴 써요. 근데 위성점 있죠? 위성 기준점 있죠? 위성 기준점은 지적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거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여기 틀린 거 하게 되면 자, 지적 측량 틀린 거. 1번 지적 측량은 토지를 공부에 뭐 하거나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어디에다가 지상에 복원할 목적을 한다 써 있죠? 그 다음에 민간개발업자가 경계면 측량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민간업자 이거는 착한 사람입니다. 이걸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자, 이것은 뭐예요? 절대, 자, 민간 개발업자가 하는 게 아니라 지적측량 수행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측판, 경위, 전파기, 강파기, 사지, 위성 나오죠? 자, 등의 방법이 한다. 우리가 이제 전자평판, 이제 그게 빠졌지만,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소유자 등 이해관계에 필요할 때 수행자한테 측량을 의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상 건축물의 건축물 현황 나오죠? 이게 바로 현황 측량이에요. 건축물의 현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측량에 대한 문제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시고. 자, 거기, 뒤에 거기 측량에 대한 절차가 중요한데, 이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